안녕하십니까,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종합지수가 상승 전환을 위해서요, 필요한 신호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시장 안정 시 빠르게 상승이 기대되는 각 섹터별 유망주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주말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를 보면요, 다우지수가 0.5%, 나스닥이 0.1% 약세를 보이면서 지난 한 주 동안의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재부각이 되면서 다우지수가 2%, 나스닥이 0.9% 한 주 동안의 하락 전환되는 모습이죠. 자, 미국 증시뿐이 아니고 유럽 주요 증시인 독일도 3.3%, 프랑스도 3.8% 한 주 동안의 약세를 보였고, 아시아 주요 증시인 일본도 2.4%, 대만도 1.4% 한 주 동안의 하락 마감을 했네요. 자, 이렇게 글로벌 증시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인 코스피 지수도 지난 한 주 동안에 1.4% 하락을 했고, 코스닥 지수는 0.1%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네요. 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4주 연속 하락이죠. 그동안 하락을 견인했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주춤해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전주 한 2주 동안에 1조 7천억 정도 매도를 보였던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 쪽에서 300억 매도에 그친 반면에 기관들의 매도세가 크게 확대됐죠. 지난 한 주 동안에 1조 3천억 매도하면서 시장 하락을 이끈 모습인데요. 자, 이렇게 기관의 매도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프로그램 매매 역량 때문인데요. 자,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지난 한 주 동안에 2조 6천억 매도죠. 자, 거물량 기관들이 받아주면서, 그러니까 선물을 매수하면서 현물 매도로 인해서, 그렇죠? 코스닥 지수보다 오히려 코스피 지수 하락폭이 컸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 특히요, 지난 화요일, 수요일에 여기에 보면은 외국인 선물 매매 동향과 미결제 약정인데요. 지난 화요일과 수요일날 외국인들이 9천억, 1조 1천억, 한 2조 원 넘는 매도세를 보였어요. 보통 선물은 단기 매매이기 때문에 크게 매도세가 증가하면은 환매수가 일반적으로 들어옵니다. 자, 미결제 약정도 7월 5일날 9,800개나 증가했죠. 그러면 당연히 목요일날 미결제 약정이 감소하면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보여줘야 되는데, 미결제 약정은 3,000개 감소를 했었는데 외국인들이 1,600억 정도를 매도했다. 그만큼 시장을 부정적으로 봤다, 외국인들이. 그렇죠? 그러면서 금요일날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 쪽에서 1조 2천억 매도하면서 미결제 약정이 2,600개 증가했죠. 자, 그러면 지금 국내 증시에서 코스닥 지수보다 코스피 지수가 더 하락했던 이유는 선물 시장 영향이 크다. 그러면 코스피 지수가 상승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순매수, 그러니까 환매수가 유입이 돼야 되면서 미결제 약정이 감소를 장중 초반에 한다 그러면은 지수는 반등을 준다라고요. 보시면서 관심 있는 종목 쪽으로 매수를 확대를 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또 하나 시장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지난주에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이 부각되면서 시장이 하락했어요. 그러면은 금리 인상 시기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번 달 26일, 이건 미국 시간이에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이 나죠. 그러면은 26일까지는 금리 인상 완화라든지 아니면은 이 경기 침체가 연착륙될 가능성, 이러한 걸로 주가가 아마 변동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6일까지는 지수는 박스권 움직임의 가능성이 크고, 또 이번 주에 이 금리 인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인데 12일 날 나오죠. 근데 한 3% 정도 계속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는 둔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12일이면 우리 시간은 13일이면 12일 날 하루 전에, 아니면 13일 날 발표한 이후에 국내 증시에 또 반동 주는, 그래서 박스권 장세가 언제까지, 이번 달 26일, 그러니까 국내 증시는 27일까지 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이 날 때까지는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 거기에 맞게 매매를 행해다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또 하나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7일이 있죠.
삼성전자,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의 2분기 실적 발표로 인해서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어요. 자, 삼성전자가요, 영업이익 잠정치 6천억을 발표했죠. 전년 동기 대비 95.7% 감소. 누구나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 이 예상치보다는 한 2천억 정도를 봤는데, 그래도 6천억이니까 한 3배 가까이 증가한 거죠. 그리고 하반기에 반도체 업황이 빠르게 회복이 기대된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왔지만은 외국인들이 862억을 매도했어요.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만 매수한 것이 12조 원인데 2분기 실적 발표한 날 862억을 매도했다. 기간도 2200억 매도했다. 개인만이 3000억 매수했다. 실적 발표는 부진할 걸 예상했지만 예상치를 상회했고 또 반도체 업황이 회복된다면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데 하락했다. 그죠? 이 부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LG전자도 실적 발표를 했죠. 영업이익이 8,927억,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했지만은 추정치를 오히려 LG전자는 하회했어요. 근데 그것이 희망 퇴직된 일회성 비용 증가 때문이라죠. 그러면은 이 LG전자도 올라가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75억 매도하고 그리고 기간이 89억 매도죠. 그러면서 1.8% 하락. 실적 발표한 날 삼성전자, LG전자 입장이 바뀌는데도 둘 다 하락했다. 또 LG에너지솔루션도요 0.5% 하락을 했는데 영업이익이 6,116억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213%나 준 거죠. 근데 외국인들이 44억 매도, 기간이 457억 매도, 개인만이 490억 매도요. 자, 이렇게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 외국인 기관이 매도 속에 하락을 했다라는 얘기는 부담이 되었죠. 물론 그래서 경계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수 영향력이 크게 받는 업종 대표주보다는 이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개별주 중심으로 단기적인 접근으로만 우리가 단기로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리면 어떠한 종목으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2차 전지, 자동차, 반도체가 어차피 지금 장을 이끄는 주도주입니다. 그러면 시장 하락력 때문에 동반 약세를 보였는데 수급이 종합지수가 크게 하락하다 보니까 종목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데 그 종목의 주된 세력들이 매도를 안 해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러한 종목도 실적 성장이 되는 그러한 종목으로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달라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거기에 맞는 4개 섹터별로 한번 시장 안녕 시 빠르게 주가가 회복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아래 노란색 부분 회원 모집 문의 있죠? 현대투자연구소에서 요번에 7월 달에 들어서 회비를 인상을 했어요. 6개월에 300, 1년에 500만으로 인상을 했는데 기존 고객의 재연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과거에 예전에 저희 현대투자연구소 회원에 가입했다가 새로 가입을 원하시는 재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그죠? 예전처럼요 그런 할인 혜택을 드리니까요. 재계약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과거에 회원있던 분들이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관심 있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 있죠? 010-2420-6710으로서요 전화를 주셔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안정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그냥 몇 가지 뵀어요.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외국인들이 선물 순매수 전환하고 미결제 감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게 나온다. 특히 종합지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4주 연속 하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또 소비자 물가지수가 미국에 10일 날 발표인데 지금 한 3% 정도 계속적으로 둔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재료로 해서 또 움직였다. 그러면 어떤 종목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요. 자, 먼저 반도체주 우리가 원익 QNC를 뒤늦게 덜 오른 종목 중에서 실적 선장이 되고 그리고 수남의 상승이 가능한 종목으로 원익 QNC를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자, 원익 QNC 웨이퍼를 보호하는 소모성 부품인 커즈하고요. 이 산업용 세라믹을 생산하는 업체죠. 자, 2분기 영업이익 지금은 이제 지난 금요일서부터 실적 발표가 됐기 때문에
예? 어닝 시즌 시작. 그러면 어닝 시즌에서는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들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서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자, 원익 QNC 2분기 영업이익은 287억으로서요. 당초 추정치인 241억을 상회할 걸로 보인다. 3분기 영업이익도요. 296억으로서요. 추정치보다 크게 상회할 걸로 키움증권에서 보고서 나왔죠. 자, 제가 이제 미래에셋증권의 보고서를 많이 보는데요. 영업이익이 21년도에 868억에서 지난해 1151억, 올해 1239억. 지난번 방송보다 올해 추정치가 상향됐고, 내년에 1557억, 지난번 방송보다 살짝 상향됐죠. 실적이 상향, 그러니까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요, 지금 이제 공장 증설로 인해서 2023년 말 기준으로 되면요, 이 국내하고 대만 법인의 생산 능력이 국내는 9%, 대만은 50%가 증가하면서 실적이 크게 더 좋아질 수 있다. 또 하나는요, 상당히 저평가라고 그랬어요.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퍼가요, 8배 수준밖에 안 된다. 이 원익 QNC의 2020년서부터 22년의 평균 PER이요, 퍼가요, 13.3배 대비 저평가고, 또 반도체 부품 업종 평균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퍼가 14.9배에 비하면은 상당히 저평가되고 있다. 그러니까 추가 상승이 실적도 더 좋아져서 지금 상향되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퍼가 낮고 저평가다. 그럼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원익 QNC가 최근 3, 4일 동안 종합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약세를 보였죠. 최근 고점 31,650원에서 28,750원, 한 9% 넘는 하락세. 그러니까 뭐 장중 하락까지 한 10% 정도 약세를 보였다. 근데 수급적으로 보면은 지난 금요일만 빼고는, 그렇죠,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데 오히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다. 물론 기관도 매도하지만 개인도 매도세가 나오다.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서 이 종목을 끌어올렸던 세력들이 도망가지 않는다. 그러면 시장 하락 역량이다. 그러면 시장이 안정이 되면은, 그렇죠? 당연히 이런 주가는 더 남들보다 빠르게 회복이 가능하다. 특히요, 자, 이날이 언제입니까? 6월 21일 날 거래량이 190만 주 될 때 주가가 장중에 10%까지 올라갔었죠. 자, 그 대량 거래가 터졌던 가격대 수준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이 전일 저점, 지난 금요일 날 저점 수준이 얼마입니까? 28,250. 그러니까 28,000원은 깨질 가능성이 상당히 낮지 않나. 그러면 28,000원 전후로 해서 한번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니까,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한 이틀 동안 분할하면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증시로 12일이나 13일 날, 그렇죠? CPI 미국 지수로 반등 나오면은 강하게 상승 전환돼서 28,000원 전후로 해서 한번 매수 타이밍을 노려봐도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리고, 자, 반도체 부품 소재 중에서 우리가 강조해 드리는 종목 두 종목이 더 있죠. 하나는 월덱스, 그죠? 그리고 하나는 하나머티리얼즈. 요 종목군들이 순환매식으로 움직인다 했어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 원익 QNC에 집중하고, 이것이 또 어느 정도 우리가 수익이 좀 낮다 그러면은 덜간 월덱스라든지 하나 머티리얼즈로 교체 매매하면서 움직이면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서 원익 QNC 집중적으로 관심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자, 2차 전지 쉽게 꺾이지 않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서 부담이 되는데, 네? 상당히 강한 모습. 그렇다고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좀 사기에는 좀 리스크는 크고, 그래서 전고체 새롭게 좀 부각이 되고 있죠. 지난달에 도요타가 꿈의 배터리를 2027년에 출시를 선언해서 10분 충전해서 1200km 달리는 전고체 배터리, 그죠? 탑재된 자동차를. 그러면서 삼성 SDI가 올해 이 파일럿 라인을 구축해서 하반기에 시제품을 생산한다 하죠. 전기체 배터리를 전고체 배터리를요. 자, 이러한 부분에서 전고체 배터리는 앞으로 가야 될 미래형 배터리다. 이것이 부각이 된다. 그러면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에 관심을 가졌는데, 우리가 먼저 말씀드렸던, 그래서 하나기술 많이 올랐죠. 물론 하나기술은 전고체 관련주로 움직이지는 않았지만은 거의 관련해서 많이 떴고, 또 석경 AT는 우리가 말씀드리고 크게 떴다가 약간 좀 최근 좀 조정을 받는데 좀 반등 나올 수 있는 국면이지만, 저는 CIS 쪽이 좀 낫지 않나. CIS는 그죠? 전극공정 장비 전문 업체예요. 근데 이것이 재료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황화물계 고체에 전해질 제조 방법 특허를 등록해서요, 이 전고체 배터리를 좀 개발하고 있죠. 특히 정부 과제를 수행 중에서요, 이 양산화 장비 개발을 목표로 지금 정부 과제를 수행 중에 있다. 그래서 2024년까지 정부하고 삼성 SDI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또 지난 4월 달에 이 전고체뿐이 아니고요, 고에너지 밀도는 LFP, 그러니까 리튬 인산철 배터리 기술 개발 국제 과제 주간 연구 기관으로 선정했죠. 자, 이것들은 이제 삼성 SDI가 수요 기업으로 참여를 하니까 삼성 SDI가 좀 연결된 부분이 CIS는 상당히 많다. 실적 부분을 봐도요, 21년도에 164억 영업이익이 작년에는 좀 감소해서 78억. 근데 올해 213억으로 21년보다 더 높게 상향이 될 거고요. 내년에는 372억. 그러니까 실적이 가파르게 올해서부터 좋아진다. 그죠? 그런 부분. 또 2차 전지 중에서 전고체 부분이 또 부각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가져도 CIS 가져도 되지 않는데요. 자, 이 종목도 최근에 우리가 이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급등하기 이틀 전에 우리가 주말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어. 너무 강하면은 쫓아가지 말고 오히려 조정을 받을 때였는데, 지금 이틀 크게 뜨고, 그렇죠? 지금 3일째 좀 조정에 붙는 모습인데, 7만, 그죠? 죄송합니다. 이 13,000원 중반 정도, 그러니까 초중반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요 박스권, 이 첫날 크게 장대 양봉이 나온 날 정도 수준에서는 우리가 관심 필요하지 않나.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이틀 크게 뜰 때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가 컸죠. 6월 30날 20만 주, 5만 7천 주, 그 다음날 71만 주, 9만 8천 주, 그죠? 그리고 그 다음날에도 외국인들이 34만 주 매수. 자, 근데 도망가질 않고 있다. 그러면은 이 13,000원 중반대 정도 수준에서는 한번 우리가 타이밍을 하려고. 그리고 또 거래량도 감소했다. 항상 주가가 크게 뜨고 조정을 받을 때 조정 끝 마무리는 어떻다? 하루의 변동폭, 그러니까 시가에서부터 저가, 종가, 그죠? 그리고 저가 이런 수준이 하루 동안 등락폭이 상당히 적으면은 누가 주가 관리를 하는 의미로 봐달라. 그리고 거래량이 감소한 데기는 주가가 어느 정도 떴는데 거래 감소라는 게는 매도 압력이 약화됐다. 왜? 며칠 조정을 받았으니까.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량 거래가 터졌다든지 이평선이 있다든지 정고점 저점, 의미 있는 지지대에서 안 빠지려고 노력한다. 그러한 부분에 봤을 때 20일 이동평균선이 얼마입니까? 13,600원, 그러니까 13,500원 전후에서는 한번 타이밍을 잡아도 2차 전지 중에서는 CIS가 우리가 관심 있게 봐달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같이 봤던 아까 말씀드린 그쵸? 여기 지금 없네요. 그쵸? 여기 있네. 자, 하나기술이라든지 석경 AT, 그쵸? 뭐 이런 많이 뜬 종목인데 석경 AT는 한번 다시 한번 좀 노려볼 그런 가격대 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보면은 자율주행. 자, 자율주행도 강조했는데 현대오토에버 일주일 동안에 너무 큰 폭으로 올랐죠. 15만 후반대까지 크게 강한 상승을 보이고, HL만도는 우리가 말씀드리고 계속적으로 꾸준한 상승인데 아직도 양호한 모습이에요. 테슬라가 올해 말 완전 자율 자동차를 내놓을 수 있다고 일론 머스크가 또 공언을 했죠. 자율주행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종목, 자율주행 중에서 좀 새로운 종목을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티어.
전자용 카메라 모듈 자동화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예요. 프론티어는 장비 사업부하고 부품 사업부로 크게 나눠져 있는데, 장비 사업부는 자율주행, 센싱 카메라 핵심 공정 조립 및 검사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부품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이비전, 그러니까 뭐에 살 거예요? 하이비전 시스템 매출 비중이 한 60-70% 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쪽이 안정된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부품. 그렇죠? 특히 장비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관련 주들의 성장에 따라서요, 동사의 전장 카메라 장비 판매 고 성장이 기대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국내에서의 자율주행 레벨 2가 생산이 됐어요. 자동차 판매가 됐는데, 여기에는 차량용 카메라가 한 7, 8개밖에 들어가지 않는데, 올 하반기에 현대차, 기아 레벨 3가 장착된 자동차가 출시가 돼요. 그렇죠? 기아가 아마 9월이고, 그리고 현대차가 아마 연말 정도 수준에서 레벨 3 자동차가 나오는데, 레벨 3 자동차의 카메라 수는 12개 이상, 그러니까 50% 이상의 카메라가 더 장착돼.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수혜가 볼 수밖에 없다. 프론티어. 자, 실적 부분을 봐도요, 21년도에 영업이익이 12억에서 작년에 16억, 올해 113억. 완전히 좋아지죠. 그리고 내년에도 184억을 전망하고 있다. 프론티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현대오토, 에버라든지 HL만도는 지금 신규로 노리기에는 좀 부담이 되죠. 자, HL만도인데 우리가 만도 이때 말씀드리는 거 아십니까? 안 까놨죠? 2, 3일 조정받으면 매수해라. 그죠? 그리고 주가가 이게 크게 떴어요. 이제 부담돼서 신규로 노려보기에는 부담되고, 현대오토는 더 그렇죠. 그죠? 아주 급등 양상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제 갖고 계시는 분들만 어떻게 하면은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팔가를 고민할 때지, 신규로 매수할 때는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들. 그러한 부분에서 그죠? 프론티어. 그죠? 자, 프론티어는 먼저 지난 4월서부터 크게 상승을 하고, 그죠? 크게 상승을 하고, 그리고 먼저 선 조정을 받았다. 근데 수급적으로 봐도 그렇게 부정적이다. 최근에 조정받을 때 좀 매도세가 나오지만, 한번 요거를요, 4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주가가 뜨기 전서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의 움직임을 보면은, 그죠? 자, 이때서부터 보면은 개인들이 46만 주 매도고 외국인들이 11만 주 매도, 기간이 56만 주 매수. 자, 그러면 이 고점 대비해서도 한번 볼까요? 고점이 5월 19일서부터인데요. 자, 5월 19일서부터 해도, 자, 5월 19일이면 최고점 33,900원서부터 지금 현재 26,750원으로 고점 대비 21%가 하락한 상태인데, 오히려 개인들이 92,000주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이 57,000주 매수, 기간이 48,000주를 매수하고 있다. 주가가 최근 2달 가까이 조정을 21%나 받았는데, 즉 이 종목이 18,000원대에서 33,900원까지 끌어올렸던 주 세력들이 빠져나가지 않았다. 단순히 많이 상승한 거에 따른 자율조정 차원으로 받고 있다. 근데 그것이 충분하게 고점 대비 21% 하락했고, 기간도 거의 2달 가까이, 그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상승 전환의 신호가 나오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26,000원 전후 수준에서 우리 한번 프론티어 자율주행으로 새로운 종목으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시장 안정시, 그러니까는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하고 또 미결제 약정이 감소하면서 지수가 올라가면은 이러한 종목군들 관심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자, 마지막으로는요, 풍력주인데요. 우리가 CS 베어링, CS 윈드는 아마 방송을 통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작년에 우리가 3강 LMT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근데 이 회사가 SK그룹으로 인수가 되면서 회사명을 SK 오션 포렌트로 바뀌었어요.
SK그룹으로 인수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 기대되죠.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올해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죠. 작년에 한 60% 수준에서 30% 수준에서 60%까지 확대가 될 예정인데, 지금 50만 평의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생산 기지를 건설 중에 있는데, 이 증설이 23년,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에 완공이 되면은 증설 효과로 인해서 실적이 대폭 증가가 기대가 된다. 특히요, SK그룹에서 인수가 되면서 국내에서 주로 제조를 해서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하는 구조였는데, 이제는 베트남이라든지 미국 등 이 해외 추가로 제조 생산 기지를 만들 것을 지금 검토하고 구상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여서, 이런 것들이 확정되면은 시장은 더 실적이 더욱더 좋아질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자, 최근에 풍력주들이 굉장히 것은 글로벌 사들이요, 이 세계 각국에서 친환경 에너지를 지금 주력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 연합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배 이상 늘린다. 그래서 세계 풍력 에너지 협의에 따르면은 유럽의 해상 풍력 설치량이 2022년 2.5기가와트에서 2025년 8.1, 3년 만에 한 2배 이상 증가하죠. 그 2030년에는 28기가와트, 연평균 36% 급성장한다. 당연히 SK오션 플랜트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도요, 21년에 264억이지만 작년에 729억으로 크게 증가를 했고, 그리고 올해는 836억, 내년에는 1028억까지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진다.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자, SK, 그죠? SK오션 플랜트인데, 자, 바닥에서 벗어나는 모습. 제가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역배열 종목은 지금 손대지 말자. 많이 빠져서 가격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오히려 정배열 종목 중에서 상승한 종목군들을 관심하자는데요. 자, 지난 금요일에도 이 종목은 1.2% 250원 상승해 최근에 수급이 크게 개선되고 있죠. 왜 기관들이 꾸준하게 매수하고 외국인까지 순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SK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2만원 초반 전후 수준에서 우리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자, 이뿐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드린 CS 베어링이라든지 CS 윈드, 그죠? 먼저 치고 갔기 때문에 뒤늦게 SK오션 플랜트도 우리가 상승 전환이 기대가 된다는 그런 말씀드려서 SK오션 플랜트 우리 한번 풍력 관심 종목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이거는 이제 현대투자에서 이제 유료원 안내죠. 아까 말씀드린 7월 들어서 현대투자연구소에서 회비를 좀 인상을 했어요. 6개월에 300. 사실 인상이 아니라 그동안 할인 혜택을 없앤 거죠. 6개월에 300, 1년에 500인데 예전에 회원이었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회원이지만은 좀 할인 혜택을 바꿔서 연장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